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던 미국과 중국, 그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등살에 밀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 금지령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중국 상무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와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자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 외국인 소유 브랜드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정책 지원을 받는데 추가 조건을 설정하는 것 등인데요. 이렇게 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운 지 약 10일 만에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옛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X와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 관공서에 설치됐던 테슬라 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이 철거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있는 국가기관 건물에 테슬라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죠. 보안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테슬라를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사실상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됐던 테슬라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등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 만큼 미국도 이에 화답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아니, 중국인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이 관공서에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붙여놨었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몇 달 전에 소소하게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관공서에 테슬라 차량 진입 금지라고 써붙여놓고 보안 요원들이 실제로 막았다는 내용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테슬라 차량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였죠. 이것보다 조금 앞서서는 아이폰에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항상 그렇죠. 보안 문제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핵심이 보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미국 쪽의 압박이 계속 거세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개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맞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의 일부이긴 하지만 풀었다는 내용이 오늘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복을 멈춘 것, 그 배경이 뭘까요? 사실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 그 배경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렇게 투명한 나라도 아니고요. 하지만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최근에 진행됐던 시진핑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계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겠냐, 이런 평가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기대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 이런 문제들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정도의 성과만 있었습니다. 작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큰 성과는 맞는데 경제 쪽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수출이나 투자 통제, 그리고 제재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중 갈등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더 아쉬운 쪽을 굳이 꼽자면은 원자재 경쟁력은 갖췄지만 원천 기술에서 부족한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중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인 결론만 나온 셈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군사적인 대화까지 차단을 하면서 우려했던 우발적인 사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하긴 했지만 패권 전쟁에서 아주 첨예한 부분들, 특히 수출 규제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갈등의 수준 정도는 낮아졌고요. 불확실성은 줄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거는 조금 다른 소식인데요. 스위스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스위스만의 움직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토류를 채굴을 할 때 엄청난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결국에는 이 히토류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희토류는 아니지만요, 리튬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중 갈등이 어떤 형태로 번질지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각국이 미리 대응에 나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국에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의 공급망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자재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